그러면 저의 1위 후보 갑니다. 2016년 관객 수 680만 명을 기록하며 극장가의 흥행돌풍을 일으킨 영화 곡성. 와타시와 아크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곡성 개봉 후에 영화 스태프가 밝힌 곡성보다 더 무서운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때는 곡성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배우와 스태프들은 경기도 양수리에 위치한 세트장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순조롭게 촬영을 하던 중 모니터를 하던 의상 팀장이 이상하게도 계속 천장이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천장? 어라? 왜 저기만 저렇게 자꾸 흔들거리지? 천장에 달아놓은 수십 개의 조명들 중 다른 조명은 멀쩡한데 유독 하나만 자꾸 흔들린 겁니다. 신경을 쓰였지만 그냥 무시하고 촬영을 다시 이어갔는데요. 요거 뭔가 누구는 징조예요. 그러게. 거기 뭐 있나? 이번엔 극중에 효진 역의 아역 배우 김환희 양이 한밤중에 경기를 일으키는 장면을 찍고 있던 바로 그때 뭐야? 저거 왜 또 흔들려? 뭐야 저거? 문제 그 조명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라? 배우와 스태프들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계속되는 기이한 현상에 촬영 현장 사진을 찍던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조명 타워로 올라가 이 카메라잖아. 계속 찍는 거야. 근데 거기에 사람 형체가 나와. 의문의 남성이 찍혀있죠. 헐. 전선이 엉켜있는 조명 타워 한쪽 구석에 서서 카메라를 노려보는 듯하죠. 와 저거 완전 심령사진. 진짜 무서운데 이거? 그냥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 자, 다들 아시겠지만 촬영을 하던 경기도 양수리 세트장은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 귀신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배우 김남길 씨도 영화 모던보이 촬영 당시 뭔가 이상한 형체를 본 뒤 온몸에 닭살이 확 돋았다는 경험담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배우 송지효 씨 역시 여고괴담 촬영차 양수리 세트장 인근 숙소에서 머물던 중 밤새 벽 두드리는 의문의 소리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 최지우 씨, 도깨비 공유 씨마저 양수리 세트장 괴담 때문에 세트장 근처 숙소에는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연예인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한 얘기고 네. 거기서 이제 목숨을 끊은 이들이 많다는 등의 괴담이 많이들 들려요. 소문이 많은 곳이죠. 네. 흔들리던 조명, 천장에서 찍힌 의문의 남자. 이 모든 건 정말 양수리 세트장을 떠도는 귀신의 장난이었던 걸까요?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16일을 공개합니다. 경찰까지 나선 휠체어 아저씨 괴담.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7년 6월 한 여성이 지역 인터넷 카페에 우리 아들이 직접 겪은 일이라며 올린 글 하나가 일산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뭔데요? 뭐지? 어느 늦은 밤 작성자의 아들 A군은 집에 가려고 일산 주염역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간절한 목소리. 학생, 저기까지 휠체어 좀 밀어줄 수 있어요? 팔에 힘이 빠져서. A군은 흔쾌히 남자를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남자가 말한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왜 안 나오지? 저기 미안한데 건물 안까지 더 들어가 줄 수 있어요? A군은 뭔가 꺼림칙했지만 설마 하며 건물 안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습니다. 뭐 누군들 저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A군이 그만 가보려고 하자 음료수를 마시고 가라라는 등 자꾸만 남자가 시간을 끌기 저때 시작했습니다. 나왔어야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A군은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로 불이 나게 빠져나왔는데 네. 그런데 기다리라는데 어디가? 그리고 조금 뒤에 A군이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 뭔데? 누군가 전화를 하며 화를 내던 남성은 일어서서 전화를 진짜? 통화를 하면서 휠체어를 끌고 갔습니다. 그 뭐 납치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학생을? 자, 일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일명 휠체어 아저씨 괴담. 결국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휠체어 아저씨 얘기는 사실 무근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일산에 거주한 한 아주머니가 아들의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때 이제 살짝 좀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런데 아주머니는 더러 겁이 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이게 원래 얘기가 있는데 여기 너무 살이 붙어가지고 괴담이 됐군요. 뭐 그냥 헛소문으로 끝났고 헛소문임이 밝혀졌으니까 뭐 다행이긴 하네요.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유괴담 19 이번에 15위 공개합니다. 만취 여대생 일어나 보니 신장 도난. 맞아 이런 얘기 많이 있었지. 뭐 어느 나라 갔더니 뭐 택시 탔더니 뭐가 없어졌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 자,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요. 중국의 한 여대생이 쓰촨성 대학교 학생들이 개최한 파티에서 한 남자를 만났고 초면이었지만 빠르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근처 호텔로 가 와인을 몇 잔 더 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대생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정신을 차린 여대생이 눈을 뜬 곳은 침대도 소파 위도 아닌 얼음이 가득한 욕조 안. 어머머. 그리고 그녀의 눈에 띈 쪽지 하나. 120으로 연락하지 않으면 넌 곧 죽게 돼. 덜컥 겁이 난 여대생은 곧바로 응급의료센터인 120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의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얼른 허리 뒤쪽을 확인해 보세요. 다급한 의료진의 말에 바로 허리를 확인했는데 무려 20cm 이상 찢어진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상처는 신장을 적출한 수술 자국. 그러니까 저런 친구가 얼마나 많았으면 바로 허리 뒤를 확인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범인은 같이 술 마신 남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알려진 충격적인 사실. 여대생 신장 도난 사건은 모두 페이크. 당시 국내 기사에서 이 사건의 출처로 언급한 정치단체는 아예 확인이 불가. 무슨 단체예요? 예, 저 단체가 이제 확인이 안 되는 단체인 거예요. 아니 저 기관명으로만 봤을 땐 도대체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하는 단체?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기적출 괴담에는 한 가지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북미 지역을 휩쓸었던 도시 괴담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국적, 성별만 다르고 기본적인 형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허무맹랑한 얘기라기보다는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무서운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래서 준비한 특종. 그 어떤 귀신 이야기보다 더 두려운 현실 괴담. 그 괴담들에는 일련의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뭐죠? 무슨 코드죠? 자, 공포 괴담 공식 그 첫 번째. 주인공 대부분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아 맞아. 실제로 2013년 광주광역시 전역을 공포에 빠뜨린 신장 적출 괴담. 내용인즉슨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손님의 목에 주사를 놓고 신장을 적출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직접 나서서 확인까지 했지만 결국은 이것도 괴담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대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피해자는 내 친구의 아는 형. 그러니까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은 사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지. 얘기한 거야, 아무나. 그렇지.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공포 괴담 공식 두 번째. 구체적인 지명. 맞아. 자, 정 기자 혹시 네네. 이 학교 다닐 때 신촌 패밀리 레스토랑 괴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비슷한 거 들은 것 같아요. 뭐 화장실 뭐 저거 하는 거. 정확히 기억하시는군요. 맞죠? 나도 들었던 것 같은데? 고대가 왜 듣죠, 그를? 아니 그 신촌에 가면 그 레스토랑을 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 신촌으로 와요. 안암포 그래. 있지. 자, 신촌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여자 화장실 괴담인데요. 맞아. 한 긴 머리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하도 안 나오니까 노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었다. 라는 유명한 괴담인데요. 대체적으로 괴담의 제목은 뭐 자유로 괴담, 수원역 괴담, 부천 터미널 살인 괴담 등 아주 정확한 지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괴담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지는 거죠. 맞아, 그러네.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애매하게 얘기해놓고 지명만 확실하게 얘기해요. 예.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먹고 사는 도시의 괴담. 당신은 지금 어떤 괴담에 빠져 있으십니까?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19 3위를 공개합니다.
아파트 문 앞에 적힌 의문의 표시. 지난 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 A씨. 하루는 집 앞 소화전에 무언가 글씨가 적힌 것을 발견했는데요. 소화전에 적혀있던 글씨는 생후 7개월 된 A씨 아기의 이름. A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A씨는 이내 현관문 옆에 적힌 의문의 숫자도 발견했습니다. 5759. 자, A씨가 이 숫자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 숫자들은 고대 히브리어로 어린아이라는 뜻이었는데요. 에이? 진짜? A씨의 집 앞에 누군가 은밀히 적어놓은 이 암호. 그는 대체 누구며 이런 암호를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분 나쁘겠다. 영화 숨바꼭질에 저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표시를 막 해놨죠. 어. 더 충격적인 건 당황한 A씨가 다른 세대 앞에 소화전들도 확인한 뒤였습니다. 해당 소화전들에도 입주민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포착.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소화전에 적힌 이름들이 주로 여성이나 노약자란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CCTV를 분석해 범인을 추적한 결과 드디어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자, 범인이 밝힌 충격적인 진실. 저 우편물 배달할 때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적어둔 것뿐이에요. 네, 수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 아파트 괴담의 범인은 바로 우체국 직원. 생후 7개월 된 아기의 이름을 적어둔 것도 입주민 A씨가 아기의 이름으로 택배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네. 그럼 얘기를 하고 틀어놔야지, 그거를. 참 정말.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작게 표시했는데 이걸 알아볼까 하는 네. 거죠. 5759는 뭐예요? 그 히브리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히브리어 전공자였어요? 괴담에 불을 지핀 이 의문의 숫자, 어린아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5759는요. 사실 우체국 직원이 쓴 게 아니라 단순히 전에 사시던 세입자와 관련된 번호였다고 합니다. 근데 소름 돋을 일이죠. 네. 입주민들 사이에 공포가 생길 법한 일이에요. 우체부 아저씨가 일을 잘하려고 한 건 알겠지만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뭐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싶고 2위를 공개합니다. 귀신 출몰 성지로 떠오른 영화관. 이번 특종은 우리나라 괴담의 성지, 한 영화관에 얽힌 얘기입니다. A 영화관 아르바이트생인 B 씨. 그날은 심야 영화 상영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영화 예매한 관객이 한 명뿐이네. 와, 혼자 영화 볼 정도면 이 영화 엄청 좋아하나 보다. 그런데 상영 시간이 임박했는데도 예매한 관객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관객이 뒤늦게라도 입장할 수 있기에 영화는 제 시간에 맞춰 상영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 사람 언제 들어왔지? 들어오는 건 못 봤는데. 영화관 제일 앞쪽 좌석 A열에 앉아있던 빨간 옷을 입은 한 여성. 그리고 무슨 이유에선지 그 여성은 등까지 돌리고 B 씨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봤는데요. 왠지 모르게 오싹한 기운을 느낀 B 씨. 당황해서 상영관을 나왔다가 바로 상영관에 다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대체 어찌된 일인지 텅 빈 상영관. 방금 전까지 상영관 좌석에 앉아 B 씨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 빨간 옷의 여성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안 보고 나 쳐다보고 있었잖아. 근데 사실 여기 떠도는 괴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많아요. 알아요. 이 영화관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일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화관에는 3개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그중 가운데 엘리베이터만 유독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의 정원은 20명. 그런데 겨우 5~6명밖에 타지 않았는데도 정원 초과! 벨이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영화관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다양한 목격담이 속출, 괴담에 괴담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확인된 바 없는 괴담일 뿐. 아마도 이런 괴담이 생긴 건 어둡고 폐쇄된 영화관의 특성과 한때 영화관 건물 내부 리모델링으로 대부분 상가가 문을 닫으며 어수선하고 으스스한 분위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합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아시아를 점령한 빨간 마스크 괴담. 어둠이 내려앉은 으슥한 일본의 밤거리. 집으로 향하던 A씨. 아무리 걸음을 빨리 해도 점점 가까워지는 또각 구두소. 그를 뒤따라오는 정체는 바로 나 이쁘니? 그럼 너도 이쁘게 만들어줄게. 197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오랜 세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바로 입이 귀까지 찢어진 여성, 일명 빨간 마스크. 어린 시절 빨간 마스크 얘기에 두려움에 밤잠을 설친 기억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근데 실제로 봤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짠가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들으면서. 저도 저 얘기 듣고 한동안 뒤를 이렇게 막 보면서 걸었다니까. 좀 무서워서 막. 누구 발소리만 나면 엄청 맞아, 무섭고. 골목에서. 1978년 기후현 미노카무시에서 처음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입이 찢어진 여자에 대한 괴담은 한국으로 건너와 빨간 마스크 괴담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괴담의 핵심은 마스크를 벗으면 입이 귀까지 완전 찢어진 여자가 발이나 도끼, 낫 등을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의 입을 찢어버린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유명 잡지와 신문들의 앞다퉈 특집 기사를 실을 만큼 그 파급력은 대단했는데요. 입 찢어진 여자 출몰에 경찰 출동. 홋카이도 초등학생 집단 히스테리 증후군 호소. 어린아이들은 공포에 외출도 거부. 두려움에 병원까지 찾게 만드는 등 소문에 소문을 더한 괴담은 전염병처럼 퍼져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괴담으로 그냥 퍼뜨리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설마 저게 정말 진실일까 싶긴 해요. 시작은 일본이었지만 빨간 마스크 괴담은 한국은 물론 또 중국과 대만 등 아시아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졌고요. 그로 인한 공포심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십 년간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빨간 마스크의 정체 도대체 무엇일까요? 빨간 마스크 괴담의 탄생 원인은 다름 아닌 꽃가루. 꽃가루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알레르기? 돌연변이? 자, 일본의 한 방송에 따르면 빨간 마스크 괴담이 처음 들었던 1978년 기후현은 기록적인 꽃가루 날림이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누군가 인사를 하면 마스크를 벗으며 답하는 게 예절인데요. 당시에 이 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게 유행이어서 이런 사회적 현상이 과장된 괴담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두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빨간색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서 괴담이 나왔다. 네. 빨간 마스크 괴담으로 어린 시절 공포에 떨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공포를 떨쳐내시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길 바랍니다.